드디어 내일 뉴저지주의 정당별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주민들은 연방 하원 의석과 각 카운티장, 시장, 시의원 등을 뽑게 됩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는 1,019건, 미국 내에서는 25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총기폭력 근절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2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석과 각 카운티장, 카운티 커미셔너, 시장, 시의원 등 로컬 선거가 치러집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뉴저지주 중간선거는 2년 뒤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뉴저지의 선택을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 최초 한인 시장이 탄생한 팰리세이드 파크시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 시장 크리스 정 시장과 시의회 의원인 폴 김 의원이 접전을 펼치고 있어 예비선거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선거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10표 내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초박빙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공화 양당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우편 투표는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편 투표용지의 경우 본 투표율인 7일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유효 투표로 기록되는데 늦어도 13일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주지사 선거를 비롯한 큰 선거구의 선거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거 참여 동력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시민참여센터의 2022 뉴저지 예비선거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인 유권자는 대다수가 독립 유권자 4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등록 유권자 중에서는 민주당이 40%, 공화당이 14%로 분석됐습니다. 유권자의 70% 이상이 본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 참여층으로 구분됐습니다. 특히 전체 한인 유권자의 약 60%가 버겐 카운티에 등록돼 있으며 다음으로 미들섹스 카운티 7%, 허데슨 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최대 유권자 측은 50대가 18%, 60대가 1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민 세대가 고도화되면서 젊은 유권자층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40대가 17%, 30대가 16%, 20대가 13%로 여타 이민자 그룹에 비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8일 예비선거를 준비 중에 있지만 선거구 조정위원 판결에 따른 연방법원 판결로 일부 예비선거는 8월로 연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지사, 주검찰, 감사원장 등 다양한 상위 오피셜들의 선거가 집중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은 미 전국 12개 주까지 퍼졌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축되어 있는 원숭이 두창 백신 36,000 도스 분량에 더해 36,000 도스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보건당국은 한 주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계열인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테스트 및 원숭이 두창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는 상태이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이번 워싱턴 거주자의 성별과 성적 성향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한 이성애자 여성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서 발견됐습니다. CDC는 지난주
미국에서 감염되는 원숭이 두창은 변이가 덜 심한 서아프리카 변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대중들에게 미치는 위험은 여전히 낮다면서도 원숭이 두창의 위험을 최소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됩니다. 감염만으로 사망한 비율은 매우 낮지만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발진, 병변 등 증상은 매우 고통스럽고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병변 등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주된 방법인데 감염된 개인과 피부 간 접촉은 물론 그들의 옷이나 침대 시트와의 접촉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 딱지가 붙고 나면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통, 근육통, 발열과 같은 다른 증상들은 독감과 비슷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백신 비축 물자 감소에 따라 이날 바바리안 노르딕사에 36,000도스 분량의 원숭이 두창 백신을 발주했으며 이번에 조달될 물량은 기존 비축 물자인 36,000도스에 합쳐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백신 외에도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는 천연두 백신 1억 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6월 총기 폭력 인식의 달을 맞이해 발표한 선언문과 함께 총기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에서 1,820만 달러를 투입해 카운티별 총기 폭력 근절 활동을 지원하며 이 예산은 총격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올바니 카운티 등 17개 카운티, 20개 커뮤니티에 집중 투입됩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각 카운티 경찰서와 지방검사, 보호관찰부서 등 법 집행기관에 지원돼 인력, 초과 근무, 장비와 기술 도입 등에 사용됩니다. 또 지역사회 기반 개입 프로그램 등 예방 프로그램,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재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시행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앞서 반자동 소총을 21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비롯해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상시 가동 법안, 낙태권 강화 법안, 학급 인원 축소 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는 2013년 통과한 세이프 액트 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갖게 됐습니다. 또 뉴욕시 과속 카메라 24시간 가동 법안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 7일 24시간 상시 가동됩니다.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뉴욕시 전역 750여 개 스쿨존에 2,000여 대가 설치돼 있어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면 $50의 티켓이 발부됩니다. 주의회는 이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나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낙태 수술 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는 안전 강화와 테러 방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뉴욕시장의 교육행정 통제권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됐으며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인원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자주에 거주하는 한 20대 한인 남성이 한인 추정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도주하던 중 경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23세 배진석 씨를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했고 납치 피해자는 22세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9시경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심부름을 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둘루스 하이웨이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자 납치 피해 여성이 차 밖으로 탈출했지만 용의자 배 씨는 도주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찰차 3대와 충돌했고 한 경찰관은 총을 쏘면서 배 씨의 탈주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배 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인근 숲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 견에게 물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배 씨에게 납치와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에 대한 가중폭행, 정부 재산 파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배 씨는 현재 귀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배 씨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집계의 30배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니스 내시 뉴욕시립 공중보건대 전염병학 교수와 연구진이 지난달 7일과 8일 뉴욕 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22.1%가 4월 23일부터 5월 8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뉴욕시의 공식 확진자 집계는 49,253명으로 연구 결과의 3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내시 교수는 이런 차이가 뉴욕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시민이 미국인 대부분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확진자는 공식 집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를 접촉했어도 정보가 없거나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김치의 날을 공식 제정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아니타 본즈 워싱턴 DC 의회 의원으로부터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AT는 워싱턴 DC 김치의 날 제정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행사에 이은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 5,99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 유럽 전역에 걸쳐 항공편이 거의 200편 취소돼 여행 대혼돈이 벌어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연휴와 각급 학교의 중간 방학이 겹친 데 따라 주말과 어제 런던 캐트윅 공항에서만 항공편 150편이 취소돼 항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저가 항공인 이지젯은 유럽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 80여 편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항공편 7천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연휴 기간 벌어진 항공 대란의 1차 원인은 기상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예상 밖으로 커진 것은 팬데믹 시절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 때문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월 한 달 동안 정부기관을 포함해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39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9만 개는 4월에 43만 6천 개와 3월에 39만 8천 개에 비해 적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2만 개 정도여서 실제 발표치는 예상을 많이 웃돌았습니다. 미국 고용시장과 경제가 드높은 인플레이션에도 탄탄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으며 여기에 상당한 구인난에도 경제 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올 4월까지 12개월 동안 월 평균 55만 2천 개라는 일자리 순증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본격화 직전인 2020년 2월까지 113개월 동안 연속 순증할 때의 월 평균 순증 규모 22만 개의 2.5배에 해당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